50년 된 한국산 전문 브랜드입니다. 냄새가 안 나요. 580g입니다. 겨울철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쾌적하게 산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상도전입니다. 지난 영상이었죠. 겨울 등산복은 최대한 우리 집에 있는 옷을 활용해서 가자. 이 영상이 반응도 괜찮고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의류 말고 겨울 등산화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브랜드만 보고 겨울 등산화를 선택하지 말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축구를 예로 들면 처음 축구하시는 분들은 축구화는 필요한데 잘 모르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냥 유명한 것들을 사잖아요. 근데 등산화는 그렇게 하시는 걸 지양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브랜드, 아크테릭스나 살로몬이나 K2나 아이더나 이런 브랜드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브랜드만큼의 유명한 제품들은 안 쓰고 있어요. 겨울 등산화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년 이상 한 번 구입해서 정말로 잘 쓰고 있는 등산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초보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브랜드를 보여드리면 캠프라인이라고 적혀 있죠. 국산 브랜드예요. 잠깐 제가 짧게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면 1974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50년 된 한국산 전문 브랜드입니다. 처음 스타트를 한 게 등산 장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노하우들이 50년 동안 쌓이면서 현재의 캠프라인이 된 거예요. 한국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화강암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산들, 예를 들면 한라산도 화강암이 정말 많은 산이에요. 한국에서 등산용품만, 그 중에서도 등산화를 무려 50년 동안 생산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등산할 때는 이 캠프라인만한 브랜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인가 아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을 거예요. 캠프라인 쓰고 있는 등산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지금 시즌이 겨울이기도 하고 물론 1년 내내 쓸 수 있는 등산화지만 겨울 등산화로 이만한 등산화가 없습니다. 밀레나 K2나 아이더나 아크테릭스나 소재는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아크테릭스만 예를 들어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괜찮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은 캠프라인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만족하시면서 신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자주 신고 있는 밀레 트레킹화입니다. 이 제품은 밀레 디맥스 MT202 제품인데 사실 겨울 산행에서는 이런 제품은 비추예요. 트레킹화라서 비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겨울철에는 사실 등산화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미끄러지지 않는 거. 근데 이런 신발이나 캠프라인 산티아고나 딱히 바닥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겨울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신발 그대로 아웃솔 그대로 탄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이젠을 착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밑창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발목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트레킹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주변에 겨울철에 트레킹화는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트레킹화는 거의 대부분 발목이 없습니다. 근데 겨울에 산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발을 오르고 지면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런 동작들을 반복하게 되면 눈이 튀어 올라서 발목 부분이 젖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또 굉장히 또 불쾌하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런 트레킹화는 겨울철에 추천을 안 해요. 그래서 발목이 있는 신발을 추천을 하는데 이 캠프라인 산티아고. 왜 캠프라인이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에서만 산악 관련 전문 노하우를 50년째 갖고 있는 브랜드라 한국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소재를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프라인만의 장점은 아니에요. 몇몇 유명 고가 브랜드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인데 고어텍스입니다. 이 캠프라인 산티아고는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왜 좋냐? 고어텍스만의 특징을 겨울 날씨랑 좀 연관돼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겨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이 많잖아요. 그리고 올해 1월에 한라산을 가보니까 눈도 눈이지만 정상에 가니까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이게 말이 눈보라지 내 몸에 닿으면서 눈이 녹거든요. 그럼 이게 비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젖고 이러기 때문에 캠프라인 산티아고가 가지고 있는 고어텍스 방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 저는 이 신발을 신고 비 오는 날 설악산도 가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만 해도 눈보라가 치는 그런 환경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안전하게 산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고, 또 하나 고어텍스의 장점이 투습 기능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산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추운 날씨여도
발에 땀이 나잖아요. 그럼 이 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고 산행이 끝난 후에 제가 이걸 5년째 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로 뭐 엄청 세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브러쉬로만 툭툭 털고 오염된 부분은 살짝 이렇게 티슈 같은 걸로 닦는 정도로만 관리를 했는데 냄새가 안 나요. 이게 고어텍스의 투습, 이 기능성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옷 같은 경우에도 저도 헬스를 많이 하지만 심할 정도로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면 몸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고어텍스 투습 기능성이 없기 때문에 땀 냄새가 옷에 그대로 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세척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얘는 투습과 방수 기능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쾌적하게 산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밀레 트레킹화랑 비교를 했을 때 발목이 없다, 그래서 겨울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경등산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목이 있어요. 그래서 눈 올 때 설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패치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치악산, 한라산, 지리산, 설산 다 가봤지만 스패치를 태어나서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 캠프라인 산티아고 등산화를 신고 갔어요. 물론 나는 굳이 스패치를 써야겠다 하면 말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산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스패치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착용하는지도 몰라요. 발목이기 때문에 양말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잘 젖지 않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목을 감싸주는 등산화가 겨울에 좋습니다. 올해 1월에 설산, 한라산 등산을 할 때도 돌이켜보면 결국 아이젠을 차지만 등산로 초입에는 그냥 갑니다. 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젠을 신으면 이게 또 아이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이 쌓인 구간에서 그때 아이젠을 착용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조금의 눈이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목이 있는 이런 경등산화 캠프라인 산티아고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토캡인데 캠프라인 산티아고를 신으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캡이에요.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돌불이나 바위나 산행하다가 저도 모르게 발톱이 멍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산행 스타일이 막 여유롭게 천천히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 성큼성큼 정상까지 찍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장애물들의 발가락이나 이런 발등 부분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토캡이 TPR 토캡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또 이 부분 자체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산하실 때도 확실히 부상 방지, 발 앞쪽 부분을 보호하시면서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캠프라인 산티아고의 장점이고 제가 운동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세게 손가락으로 눌러도 전혀 모양의 변형이 없을 정도로 이건 진짜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 앞쪽 부분에 부상의 염려까지 없는 신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옆쪽 보시면 이게 또 전문 용어로 사이드 벤틀레이션 홀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옆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고어텍스의 투습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옆쪽에 이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땀 배출이나 습을 확실하게 잘 밖으로 빼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게 등산하실 수가 있고 발에 땀이 차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 제품을 관리할 때도 냄새가 안 납니다. 전혀 발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일반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신거나 좀 땀이 차면 약간 좀 발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얘는 등산화임에도 훨씬 땀이 많이 남에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캠프라인 산티아고가 자랑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앞쪽에 브랜드 히스토리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죠. 한국산의 특징에 최적화된 등산화를 만드는 브랜드다. 왜냐면 화강암 지형이 많기 때문에. 리치 엣지라고 하는데 이 아웃솔 부분, 화강암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산악 지형을 고려해서 만든 이 아웃솔이 캠프라인이 자랑하는 리치 엣지라는 아웃솔입니다. 그래서 직접 신어보시면 접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어디였죠? 오로라로 되게 유명한 나라? 아이슬란드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등산화 추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제품 바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색상이 다크 브라운인데 친구는 다크 그레이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역시나 친구도 아이슬란드 오로라 여행을 이 신발을 신고 안전하고 즐겁게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는 지형, 산악 지형 이런 곳에서는 이 신발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발목이 있는 등산하다 보니까 좀 무게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캠프라인 산티아고가 265mm 기준으로 580g입니다. 근데 저는 275mm를 신고 있거든요. 얘는 600g 아마 조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무게도 사실 그렇게 무겁지 않고 신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없는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라산 관음사 코스로 백록담 갔다 왔고요, 지리산 천왕봉 갔다 왔고요, 설악산 공룡등산을 찍고 대청봉까지 17시간 등산까지 했습니다. 한국산은 이 신발이면 끝납니다. 겨울에도 좋지만 뭐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겨울 등산하러 어떤 신발이 좋을까 5년째 이상 잘 활용하고 있는 캠프라인 산티아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른 유명 브랜드가 안 좋거나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캠프라인 산티아고가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성능만큼, 기능만큼 실제로 한국산에서 산행을 하는 퀄리티는 최고로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한라산 눈꽃 산행 2025년 기념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 캠프라인 산티아고를 신고 갈 겁니다. 값도 1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5년째 제가 쓰고 있잖아요. 내구성 또한 정말 뛰어난 거예요. 10년을 채울지 15년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멀쩡하기 때문에 값어치 이상은 지금 충분히 다 뽑은 것 같습니다. 겨울산에 최적화된 등산화 캠프라인 산티아고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럼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